테이블을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갖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법이죠. 이것이 바로 냉혹하지만 공평한 스포츠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직 중국 축구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아주 기이한 논리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이 법칙이 이렇게 다시 쓰이고 있는 듯합니다. 성인 무대에서 졌는가? 그렇다면 유소년 무대로 내려가 복수하라!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 데이안 주르제비치 감독. 그는 최근 뼈아픈 패배를 겪고도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오히려 더 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라는 것이죠. 이건 전략적인 행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것은 명백한 도박이자 실패를 재활용하려는 기이한 시도입니다. 틀렸던 공식으로 정답을 찾으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저 김준석과 함께 중국 축구가 던진 이 잔혹한 도박의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발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팩트, 진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열렸던 동아시안컵 대회에서 주르제비치 감독이 이끌던 중국 대표팀은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권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 일본에게는 0-2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죠. 상식적으로 이런 결과를 낸 감독의 운명은 하나뿐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즉각적인 경질로 이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공식 발표를 내놓습니다. 데이안 주르제비치 감독을 U19 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한다. 목표는 2027년 U20 월드컵 본선 진출이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무대에서 실패한 감독에게 나라의 미래 전체를 맡겨버린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그들의 현란한 언어의 마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명백한 실패를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으로 둔갑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주르제비치 감독이 강등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랬다가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대신 그들은 감독이 새로운 역할로 전환했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아주 전략적인 결정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에게 당했던 그 무기력한 패배는 더 이상 능력 부족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이 실패를 아주 값진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비록 동아시안컵에서 참패를 당했지만 축구에 대한 그의 헌신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 궤변의 정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지난 2년간 중국에 머물며 중국 유소년 축구의 현주소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깊이 있는 이해라고요? 그 깊이 있는 이해라는 것이 혹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축구 앞에서 자신들의 선수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벤치에서 그저 지켜보며 얻은 그런 종류의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지금 대중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표팀 선수들을 이끌고 실패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는 어린 유소년 선수들을 이끌고 성공할 것이라는 논리. 세상에 이런 역주행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기 합리화이자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들의 현란한 언어의 마술이 이 쇼의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시죠. 그들의 다음 수는 한술 더 뜹니다. 훨씬 더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각본이라도 미리 써둔 것처럼 그들은 실패한 감독에게 아주 잔인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8월 말에 열리는 제33회 중일한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주르제비치 감독과 그의 U19 대표팀에게 서력의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력전이라고요? 이 대회가 과연 어린 선수들의 경험과 성장을 위한 순수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중국 축구 협회는 이미 이 대회를 감독 개인의 명예 회복과 중국 축구 전체의 치욕을 씻는 무대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성인 무대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이제마 프로의 문턱을 넘어서려는 어린 선수들의 어깨를 빌려 펴보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이건 잔인합니다. 이것은 어린 선수들을 어른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도구로 체스판의 말처럼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갓 19살이 된 어린 선수들의 어깨에 짊어질 그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들은 축구를 즐기고 배우고 성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라운드에서 보내는 패스 하나, 날리는 슈팅 하나는 단순히 승리를 위한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배 세대가 남긴 굴욕의 역사를 지워야 한다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는 지금 낡은 술을 심지어 더 어리고 약한 부대에 억지로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감독의 축구 철학이 그대로이고 선수들의 기량 역시 객관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실질적인 변화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신라 같은 희망에 기대어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8월 말 바오터우에서 펼쳐질 이 결전이야말로 모든 것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던진 이 위험한 도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바로 이 무대 위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또다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소년 축구를 깊이 이해한다고 포장했던 바로 그 감독이 자신에게 굴욕을 안겼던 바로 그 상대에게 더 어리고 미숙한 선수들을 데리고 또다시 무릎을 꿇는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중의 굴욕, 더블 KO 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독 한 명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의 시스템 전체가, 그들의 고질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실패의 재활용이 혁신적인 신제품을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그저 결함만 더 늘어난 불량품을 또다시 생산해내고 말까요? 아시아 전체가 지금 숨을 죽이고 이 잔인한 실험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극적인 긴장감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만 합니다. 이 주르제비치 감독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 한 감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늪처럼 끝없이 맴도는 중국 축구의 악순환, 그 자체를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정할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틀렸다 하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그 실패조차 재활용해서라도 자신들의 최초 결정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복수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꺾는 그 단 한 번의 상징적인 승리, 그 짜릿한 순간에 집착하며 더 깊고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덮으려고만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겉난 번지르르하게 칠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마지막 세 번째, 이미 현재의 세대를 이끌고 실패한 것이 증명된 감독에게 나라의 희망인 미래 세대의 운명을 통째로 맡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중국 축구의 미래 그 자체를 담보로 버리는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덮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르제미치 감독을 계속 신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 들끓는 비판 여론을 장제우기 위한 급한 불끄기식의 처방이자 단기적인 승리에 목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재활용하는 것으로는 더 큰 실패라는 결과만을 돌려받게 될 위험이 클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의 끝없는 악순환은 그렇게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K볼의 김준석이었습니다. 중국 축구의 이번 도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현명한 한 수일까요? 아니면 자멸을 향한 발걸음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K볼의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그리고 가장 먼저 새로운 영상을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